지금 제목 보면 뭐라고 적혀 있냐 하면 겉으로 우리가 봤을 때 생종, 엉쟁 뭐 이렇게 보이잖아. 그렇지? 근데 눈을 좀 크게 뜨고 보면 새 밑에 있는 이응이랑 종 밑에 이응이랑 모양이 좀 달라. 어 밑에 있는 이응이랑 종 밑에 있는 이응이랑 좀 다르지 않나? 그치? 요게 꼭지가 조금 더 길지? 요거는 꼭지가 좀 짧지? 그치? 요 두 개는 다른 문자야. 다른 문자.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씩 하나씩 배우는 거예요. 하나씩. 한자들이 보이지? 그치? 이거 한자들은 한자어인 경우에만 이렇게 우리말에 해당하는 한자어를 옆에 적어주는 거야. 이런 걸 한자 병기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어. 이 글자가 한자로는 이 글자다라는 거니까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고. 또 눈에 띄는 점 하나가 이렇게 점이 찍혀 있지. 그치? 글자 왼쪽에 보면 점이 이렇게 찍혀 있거든. 한 개가 찍혀 있는 경우도 있고 두 개가 찍혀 있는 경우도 있고.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하면 방점이라고 해요. 방점. 쌤이 지금 설명하는 순서는 뭐냐 하면 수빈이 니한테 가장 낯설고 어색한 것부터 현대 국어에서는 보이지 않는 희한한 것들부터 지금 설명을 해줄 거거든. 그래야 마음이 편해진다. 그 다음부터는 조금 쉬워지거든. 방점이라고 부르는 점인데 얘는 뭘 표시하는 거냐 하면 그 음의 높낮이를 표시하는 거야. 음의 높낮이. 쌤이 이쪽에 적는 거는 따로 그냥 노트에다 정리를 하면 돼. 알겠지? 이따 쌤이 쓸 시간 줄게. 지금은 설명만 들으면 되고. 음의 높낮이라는 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 하면 성조라고 해요. 성조. 중국어 배워본 적 있나? 중국어에 성조가 있지. 사성체계잖아. 그지? 그래서 뭐 이렇게 부르는 게 뜻이 글자는 똑같지만 뜻이 달라지잖아. 맞지? 그게 이때에는 우리말에도 있었어. 그러니까 중국의 문자가 가지고 있던 그 한자가 가지고 있는 성질을 좀 많이 우리가 가져왔거든. 세종대왕과 집현전 학자들이 이 훈민정음을 창제할 때 아주 다양한 나라들의 사람들을 보내서 필리핀에도 보내고 인도에도 보내고 막 일본, 중국 할 것 없이 여러 나라에 보내가지고 그 나라가 쓰고 있는 언어들에 대한 내용들을 다 모아가지고 연구를 막 했단 말이지. 연구를 막 하다가 이 발명한 글자거든. 만들어낸 글자란 말이야, 문자가.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웃 나라인 중국한테 옛날에 영향을 많이 받았잖아. 그렇지? 중국의 문자인 한자나 중국말인 중국어에 꽤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이 성조라는 게 당시에는 있었어. 몇 가지가 있냐 하면 이 평성이라는 거 있고, 그 다음에 거성이라는 것도 있고, 상성이라는 것도 있어. 그 다음에 요것과는 조금 성질이 다른 입성이라는 것도 있는데, 평성은 낮은 소리야. 쌤이 이렇게 표로 이렇게 그려줄게. 평성은 음정이 낮다고 생각하면 돼. 얘가 평성이야. 평성은 점이 없어. 점을 찍지 않아. 그래서 얘는 방점은 그 글자의 왼쪽에 찍거든. 왼쪽에. 얘 같은 경우는 점이 지금 하나도 없지, 왼쪽에. 얘는 평성인 거야. 그냥 서르 이렇게 낮게 읽으면 된다는 거지, 소리 낼 때. 그 다음에 거성은 높은 소리야. 얘는 점이 하나야. 그래서 점이 하나 찍혀 있는 거 있지. 이런 거는 할에는 점이 없잖아. 근데 쎄라고 읽거든. 쎄 말고 지금 다른 거 읽어볼까? 이거 읽어볼게. 그러면 이셔도라고 있잖아. 그치? 얘는 점이 없고 얘는 점이 하나씩 찍혀 있지. 그럼 얘는 낮은 소리, 얘는 높은 소리인 거야. 그러면 이셔도 이렇게 읽는다. 마치 노래하듯이. 음의 높이가 있는 거지. 이해되지? 이게 거성이고, 그 다음 상성은 이렇게 생겨요. 얘는 점이 두 개예요. 이렇게 찍어. 글자 왼쪽에 두 개. 얘는 어떻게 읽냐면 점 두 개 찍혀 있는 거 있지. 여기 보면 말 같은 거 있잖아. 그치? 나란 말이라고 되어 있는데 평성, 거성, 상성이란 말이에요.
맞지? 점이 없으면 평성이고, 점이 하나면 거성이고, 점이 둘이면 상성이니까. 낮은 소리, 높은 소리, 낮다가 높아지는 소리, 이렇게 읽는 거지. 이해되지? 그러면 나랏 말 이렇게 읽는다고. 어렵지 않지? 그치? 그 다음에 입성은 뭐냐 하면 얘는 이 빨리 마무리하는 소리야. 빨리 끝을 닫는 소리를 입성이라고 해. 얘는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어. 왜냐면 점 표시를 안 하거든. 예를 들어서 받침에 비읍이나 디귿이나 이런 파열음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어. 못 같은 경우 우리가 못 이렇게 길게 발음을 안 한다는 뜻이야. 그냥 짧게 끝을 닫는 거지. 못 이렇게 국밥 이렇게 끝을 딱 닫는 거라고. 얘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요 나머지 소리는 전부 다 높낮이가 다르기 때문에 얘들 알고 있어야 돼. 시험에서 다루거든. 방점은 이게 다야. 이러다가 시간이 좀 지나면 사라져. 쓸모가 별로 없어지는 거야. 이 방점이라는 게 왜 있냐 하면, 기본적으로는 중국의 말의 성질을 좀 우리가 차용을 한 거야. 우리도 성조를 가지고 한번 써보자 이렇게 된 거고, 그리고 억양이라는 것은 모든 말에서 다 존재하거든. 모든 언어에서 억양은 다 존재하잖아. 미국 가서 영어 쓰는 사람들, 동부 사람이랑 서부 사람이랑 걔네들도 사투리가 많거든. 억양이 많이 달라. 우리도 어떤 사람 만나면 말하는 억양 들어보면 전라도 사람인가? 충청도 사람인가? 뭐 이런 생각 들잖아. 그치? 지금도 그렇잖아. 그치? 예전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지. 그래서 그 억양을 좀 표시하고 싶었던 거야, 당시에. 그리고 이 성조를, 방점을 찍어서 성조를 표시한 이유는 동음이어들이 있어. 예를 들어 지금 현대에 이 우리가 지금 앞을 보는 이 눈, 얼굴에 달려있는 눈과 겨울에 하늘에서 내리는 눈 있잖아. 얘는 짧게 발음하고 하늘에서 내리는 건 눈 이렇게 길게 발음하거든. 왜냐하면 모양이 똑같기 때문에, 소리가 똑같기 때문에 음의 길이를 차이를 만들어서 의미를 구별하고 싶은 거야. 이해되지? 동의미어를 구분하려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요 상성 있지? 방점이 다 사라지는데 요 상성은 현대국어에 그 흔적이 남아. 지금 우리 현대국어에서 긴 소리로 남아있어. 현대국어의 장음이 돼. 그럼 예를 들어서 쌤이 아까 눈 얘기했잖아. 우리 지금 발음 표시 이렇게 하거든. 본 적 있지? 그치? 그러니까 얘는 길게 소리 내라는 뜻이거든. 표기할 때는 점을 안 찍지만 발음 기호에는 표시를 해주잖아. 그치? 그러니까 짧게 발음하는 눈, 그 다음에 겨울에 하늘에서 내리는 눈 이렇게 한단 말이지. 얘가 방점이 있던 이 시대에서는 상성이었던 거야. 이 시대에 점 두 개를 찍던 상성에 해당하는 소리들을 현대국어에 다 긴 소리로 남아있다고. 이해되지? 됐지? 그러니까 봐봐. 말 같은 거 봐봐. 얘 지금 상성이잖아. 그치? 이 당시에 상성이었잖아. 지금 현대국어에서 말 길게 발음하지. 짧게 발음하는 말은 동물이잖아. 타고 다니는 거. 그치? 얘는 이때 당시에 상성으로 발음했으니까 현대국어의 긴 발음인 장음으로 남아있는 거라고. 이해되지? 방점과 성조는 이게 다야. 됐지? 그 다음에 제목을 딱 보니까 일단 방점은 이해가 됐고, 그치? 방점은 소리 낼 때 음의 높낮이만 신경 쓰면 되는 거니까, 그치? 됐고, 생종, 엉쟁이라고 막 적혀 있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지. 그치? 우리는 분명히 세종이라고 하는데 쟤는 왜 생종이라고 적어놨는지 궁금하단 말이야. 이 당시에 는 사용했지만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문자들이 있어. 그걸 우리가 사라진 문자 또는 소실된 문자라고 부르거든. 지금은 쓰지 않는 문자들.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얘네들이 읽기 힘들어지는 거거든. 낯설잖아. 그치? 예를 들면 이런 거 지금 낯설잖아. 맞지? 그 다음에 또 어딘가? 이렇게 초성에다가 비읍과 시옷을 동시에 쓴다든지. 맞지? 그 다음에 비읍 밑에 막 이응이 달려있다든가. 보이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지금 읽기 힘들게 만드는 것들이거든. 그 다음 이런 글자거든. 지금 없잖아.
그치? 이런 사라진 문자들을 어떻게 읽는지를 좀 배워야 된다.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점 찍혀 있는 거. 이렇게. 모음처럼 소속 밑에. 혹은, 이렇게 찍혀 있고 또 다른 모음이 있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요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하면 얘 이름이 아레아야. 아레아. 얘는 아라는 뜻이야. 아. 얘는 아야. 아. 안데 지금 우리가 쓰는 아는 이렇게 생겼지. 그치? 얘는 윗아라고 불러. 얘는 아래아라고 불러. 왜 아래아라고 부른다고? 자음 아래에다가 쓰거든. 자음 아래에다가. 그래서 아래아라고 부른다. 이거 본 적 있을 텐데 뭐 컴퓨터 켜면 이렇게 돼 있잖아. 맞지? 이게 한글이잖아. 한글이라고 있잖아. 어떤 애들 막 후디글 뭐 이렇게 읽던데 그렇게 읽으면 안 되고 한글이라고 읽잖아. 그지? 그지? 요게 아래아야. 아로 읽으면 돼. 아래아는 두 가지 방식으로 있는데 첫 번째는 아로 읽어. 첫 음절에서는 아로 읽으면 돼. 첫 음절에서는 아로 읽고 그 다음에 으 또는 뭐 이 뭐 다양하게 좀 읽힐 때가 있는데 이럴 때는 둘째 음절 이하에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얘는 아라고 읽으려고 하면 돼. 알겠지? 아라고 읽으려고 하고 아로 읽었는데 말이 좀 이상하잖아. 내가 처음 보는 소리가 나오잖아. 그러면은 으 또는 이 이런 걸로 좀 바꿔서 읽어보면 돼. 대체로 이제 아로 읽으면 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됐나? 그럼 봐봐. 여기에 나랏, 말 하고 지금 여기 있잖아. 얘는 지금 하나, 둘, 셋, 네 번째 음절이거든. 그지? 그러면 첫 번째 음절에서는 아로 주로 읽어보면 다 맞는데 거의 다 돼. 다른 음절에서는 아로도 읽어보고 으로도 읽어보는 거야. 이해되지? 그러면 나랏, 말, 쌈이라고 읽어도 상관은 없는데 나랏, 말, 씀이라고 읽으면 나한테 훨씬 더 익숙하단 말이지. 이해되지? 이것만 읽어도 일단 읽을 수는 있어. 아래야만 읽을 수 있어도. 나랏 말씀이 중귀에 달아 문자와로 서르 사 맞디 아니할 얘는 어떻게 읽을까? 아래아 뒤에 이렇게 모음이 이렇게 붙어 있잖아. 그러면 이렇게 하면 돼. 아래아는 아로 읽고 뒤에 붙어 있는 모음은 이렇게 식으로 되어 있는 거니까 얘를 이렇게 합쳐버리면 돼. 이해되지? 그럼 얘는 어떻게 읽으면 될까? 아니할 세라고 읽으면 된다는 거지. 사극 보면은 간혹 뭐뭐 할세 이런 말투가 나오는 경우가 간혹 있어. 간혹. 읽을 수는 있다는 거지.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이런 전차로 어린 뭐라고 읽을까? 아래아는 아로 읽고 뒤에 있는 이는 갖다 붙이면 된다 했죠. 그러면 뭐가 돼? 백이 되는 거지. 그지? 어린 백성이 니르고저 홀빼이셔도 계속 읽을 수 있거든. 마참내 혹은 마침내 혹은 마침내 이렇게 읽으면 된단 말이야. 그 중에 나한테 익숙한 게 맞는 거거든. 마침내 제 뜻을 실어 펴디 못할 놈이 하니라. 내 이를 이러다 보면 맞는단 말이야. 이해되지? 아로 읽어보고 으로 읽어보고 하다 보면 맞는다고. 내 이를 위하여 어여삐 너겨 새로 스물 여듭자를 맹가노니 이렇게 읽으면 된다고. 됐나? 사람이라고 읽으면 되지. 그렇지? 사람마다 해하고 이응이 두 개가 붙어 있네. 그냥 이응으로 읽으면 돼. 사람마다 해여 수 비읍 밑에 이응이 있네. 그냥 비읍으로 읽으면 돼. 이따 다 설명해 주겠지만 해여 수빈이겨 날로 이것도 설명해 줄 거야. 지금 이제 수매라고 읽을 건데 수매 뼈안키 하고저 할 따름이니라 이렇게 읽으면 되거든. 몇 가지만 더 배우면 이걸 다 읽을 수 있게 돼. 이해되지? 문제 없지 지금까지. 첫 번째로 아래아는 이렇게 읽으면 되고 일단 기본적으로 아로 읽으려고 하다가 아로 읽으려고 하는데 소리가 좀 안 맞다. 그러면 으도 넣어보고 이도 넣어보는 거야. 됐지?
아래와 뒤에 모음이 이렇게 붙어 있으면 합쳐버리면 되고. 됐지?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요까지 읽을 수 있고, 제목에서 요거 다른 거는 두 번째 소실된 문자가 뭐냐 하면 꼭지가 이렇게 긴 이응이 있어. 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하면 옛 이응이라고 부르거든. 옛 이응. 옛날에 썼던 이응이란 뜻이야. 지금은 없다는 거지. 그렇지? 얘가 소리가 있거든. 소리가 우리가 말하는 그 종성에 쓰는 응 발음 있지. 종성에서 소리 나는 이응. 그렇지? 초성에서는 이응이 소리가 안 나잖아. 그렇지? 예를 들면 이거나 이거나 소리 똑같잖아. 그렇지? 왜냐? 초성에 있는 이 이응은 소리가 안 나거든. 음가가 없어. 소리값이 없다고 얘기하거든. 근데 종성에 있는 이응은 소리가 난단 말이야. 그 소리가 옛 이응이야. 그러면 이때 당시에 그냥 이응은 소리가 없는 거야. 자, 그럼 어떻게 되겠어? 얘는 꼭지가 짧아. 그럼 얘는 소리가 없는 거야. 이해돼? 얘는 꼭지가 기니까 소리가 있는 이응이고, 얘는 꼭지가 짧으니까 소리가 없어. 얘도 소리가 없고, 얘는 꼭지가 기니까 소리가 있지. 옛 이응이니까. 그럼 어떻게 읽으면 돼? 세종어제 훈민정음 이렇게 읽으면 된다고. 이해됐지? 이게 옛 이응이에요. 근데 초성에 나오는 경우는 잘 없어. 거의 없어. 종성에 붙어 있어, 보통. 그럴 때는 그냥 받침에서 소리 나는 이응이다 생각하고 읽으면 돼. 됐지?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제목 읽을 수 있고, 이제 또 궁금한 거는 뭐냐? 나는 분명히 이 한자를 배울 때 세상 새 이렇게 배웠는데, 그치? 쉐라고 적혀 있단 말이지. 그치? 이게 좀 이상하단 말이야. 제라고 나는 분명히 배웠는데, 제자일 것 같은데, 제 이런 글자 처음 봤단 말이지. 뒤에 가도 비슷한 것들이 좀 있거든. 분명히 가운데 중, 나라, 국 이렇게 우리는 읽고 쓰는데, 여기는 둥, 귀 막 이렇게 적혀 있단 말이지. 이래서 되게 낯설어 보이는 거거든. 이건 왜 그러냐 하면, 이 당시에 표기법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요거는 이제 3번이야. 3번. 1번이 아까 말했던 방점과 성조고, 두 번째가 소실된 문자고, 소실된 문자 이제 계속 앞으로 계속 할 거고, 나올 때마다. 세 번째는 뭐냐 하면, 표기법 중에 동국정운식 표기라는 게 있어. 이게 뭐냐 하면, 동국정운은 책 이름이야. 책 이름. 그 세종이 집현전 학자들 몇한테 새로 우리 한글이라는 문자를 만들었잖아. 그렇지? 훈민정음을 만들었는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쓰던 문자는 한자였단 말이지. 조선 사람들한테도 한자가 익숙한 문자고, 한글은 낯선 문자거든. 새로운 문자니까. 근데 그 당시에 쓰던 한자들을 이제 새로 창제한 한글로 옮겨 써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서 이제 한자는 점점 안 쓰면서 한글을 쓰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걸 하려고 하다 보니 문제가 생겼어. 왜냐하면 조선시대 사람들도 말은 우리처럼 했거든. 경상도 사투리, 조선시대 그대로 사투리 해. 야, 뭐하노? 와카노? 이렇게 쓴단 말이야. 그치? 캔나 안 캔나?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지. 근데 중국말을 표현하기 위한 문자인 한자를 우리말로 옮겨 쓰려고 하니 그 소리는 우리한테 원래 없잖아. 우리가 정한 소리는 이거거든. 중국 사람들은 이렇게 읽지 않는다고. 어떻게? 이렇게 읽는다고. 시에 이렇게 읽는단 말이야. 이해돼? 우리가 중국어라고 하잖아. 중국이. 한국을 한국어라고 하잖아. 그치? 중국 사람들이 발음을 할 때 나라 국자를 적어놓고 구 이렇게 한단 말이지. 그 소리를 좀 흉내내서 적는 거야. 동국종이라는 책은 어떤 책이냐 하면, 한자를, 중국에서 사용하는 그 한자를, 이 음을 표준으로 만들어서 정한 책이야. 이해돼? 예를 들어서 나라 국자는 한글로는 요렇게 적어라 라고. 나라 국자를 조선인들이 발음할 때 중국인처럼 발음을 안 한단 말이지. 근데 중국인들이 발음한 소리를 잘 들어보고, 잘 들어본 다음에
거기에 가장 어울리게 우리 한글로 표기하는 걸 정해놓은 거예요. 이해되지? 예를 들면 세상새라는 이 한자를 중국 사람들이 발음할 때 어떻게 발음하는지 잘 들어보는 거예요. 잘 들어보고 난 다음에 중국 사람들이 중국어로 시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걸 한글로 쓸 때는 셰라고 적자. 이런 것들을 다 정해놓은 게 동국정운이라는 책이야. 그러니까 이 책의 방식에 맞게 표기를 해놨다는 뜻인 거지. 동국정운식 표기라는 거. 정리를 하자면 두 가지인데, 한 가지는 뭐냐면 중국 사람들이 발음하는 그 중국어의 원음, 그 한자의 원래의 소리를 최대한 흉내를 내보자. 이해되지? 최대한 흉내를 내보자. 중국 사람들이 그 한자를 소리내는 것을 잘 들어서 거기에 최대한 가깝게 한글로 표기해보자. 됐지?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중국 말에는 종성이 늘 있거든, 대체로. 그래서 종성이 없는, 우리가 정해놓은 것 중에 종성이 뭐라고 쓴 거야? 종성이 없는 한자음이 있거든. 예를 들면 세상새 같은 건 우리는 종성이 없잖아, 여기에. 그치? 우리가 정한 음에는 종성이 없잖아. 이런 경우에는 한자음은 소리가 없는 이응을 적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소리 없는 이응이 다 붙어 있는 거예요. 잘 보면 요런 데도 문자 할 때 글자 자자거든. 밑에 소리 없는 이응을 붙여놓은 거예요. 이해되지? 그 다음에 또 있나 한자가? 여기 자 할 때 마찬가지고, 위 할 때도 마찬가지지. 위하다 할 때, 그게 사실 한자거든. 위하여 할 때 그 위 있지. 그치? 사랑을 위하여 할 때 그 위하여인데, 위라는 한자기 때문에 종성에 그냥 소리 없는 이응을 받쳐주고 준 거예요. 이해됐지? 그러니까 동국정식 표기라는 건 간단하게 말하면 두 가지야. 한자에 해당하는 글자를 적을 때에는 항상 그 한자를 발음하는 중국 사람들의 발음에 가깝게 적어주자. 두 번째는 한자 중에 우리가 정한 소리가 종성이 만약에 없다면 그 받침에 소리 없는 이응을 받쳐 적어주자. 이 두 가지가 다르. 이 두 가지가 동국정식 표기라는 거야. 됐지? 그러면 얘네들도 이제 다 이해됐어. 왜 소리 없는 이응을 갖다 붙여놨는지. 그치? 그 다음에 훈민정음 할 때 요 글자 있지? 요 글자는 뭐냐 하면 3번이지. 여린 히읗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얘 이름이 여린 히읗이야. 여리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좀 약하다 이런 뜻이거든. 점점 여리게 들어봤지? 음악 시간에. 그치? 여리다라는 건 좀 약하다는 뜻이거든. 한글을 처음에 만들 때 어떤 순서에 따라 만드냐 하면 이응이라는 기본 글자 이렇게 만들고 거기에 이렇게 획을 더해. 하나 더 했지? 그치? 그렇게 획을 더해서 만든 글자에다가 또 획을 하나 더해. 이런 방식으로 문자를 만들었거든. 가획의 방식으로 자음을 만들었어. 그럼 이응보다는 좀 더 획을 하나 더하면 조금 세지고, 여기에 획을 하나 더하면 더 세지고, 이런 식이야. 획을 더하면 더할수록 소리의 세기가 점점 강해지거든. 지금 우리가 요 두 글자는 쓰지만 얘는 안 쓰잖아. 얘는 사라진 거야. 그러니까 여린 히읗은 이응 소리와 히읗 소리의 중간 강도 정도의 소리를 내면 되는 거야. 어떻게 되지? 쌤이 지금 발음을 해볼게. 예를 들어 애들이 숙제 안 해오면 쌤이 동현이가 숙제 안 하면 반항하냐? 이렇게 얘기하거든. 반항이란 단어를 쌤이 지금 발음을 해볼게. 쌤이 이응으로 하는지 히읗으로 하는지 잘 들어봐. 반항, 반항, 반항. 이응으로 하는 것 같아? 히읗으로 하는 것 같아? 항에 있는 히읗을 잘 들어봐. 반항. 이응으로 하는 것 같아? 다시 들어봐. 반항. 히읗으로 하는 것 같지? 왜냐면 쌤이 그 중간 정도로 지금 계속 하고 있거든. 이응도 아닌 히읗도 아닌 약간 그 중간 지점의 소리를 내가 지금 막 발음하려고 노력하면서 말했단 말이야. 그게 여린 히읗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해되지? 이응과 히읗 정도의 중간 정도. 그러니까 얘는 소리는 음으로 내든 흠으로 내든 상관없는데 그것의 중간 정도로 그냥 소리 내면 거기서 끝이야. 이 글자가, 이 문자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거나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물론 얘가 나중에 어떤 문법적인 역할을 하기는 해. 근데 그거는 거의 다루진 않아. 알겠지? 큰 문제가 없어. 그냥 요런 글자가 요렇게 소리 난다 정도만 이해하면 그 다음부터 불편함이 없어진다. 됐지? 그럼 이제 제목에서는 문제가 없지. 세종어제 훈민정음이라는 세종이 직접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를 만들었다라는 뜻인데, 여기에서는 지금 우리가 불편한 게 이제 없어졌잖아. 불편한 게 아직 하나 남았네. 요런 것도 조금 불편하지. 우리는 분명히 발을정이라고 배웠는데 어로 안 되어 있고 모음이 여로 되어 있으니까. 그렇지? 왜 그렇게 써? 한자잖아. 그렇지? 한자니까 중국 사람들이 이 한자를 발음하는 그 소리에 가깝게 적다 보니 이렇게 된 거야. 됐지? 됐지?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읽어? 밝을명 하늘천 이렇게 하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 한자가 딱 적혀 있으면 우리는 명천 이렇게 읽을 거 아니야. 그래서 중국 사람들 어떻게 읽을까? 중국어 좀 배웠다며. 학교에서 배웠어. 나오기 싶은데. 잘 안 들어서. 중국어 시간에 그냥 좀 쉬어가는 느낌으로 들었나? 중국 사람들이 얘네들 이 한자를 어떻게 읽냐면 뜻은 똑같이 써. 밍이라고 읽어. 밍. 이 하늘 천자는 티엔이라고 읽거든. 밍티엔 이렇게 읽는다고. 이렇게 적어놓고 우린 명천이라고 읽지만 중국 사람들은 밍티엔 이렇게 읽는단 말이지.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일이란 뜻이야. 내일. 우리 내일 만나 할 때 그 내일이라는 뜻이야. 밍티엔이. 이 음은 우리가 정한 거야. 중국 사람들은 이 음을 몰라. 왜 그렇게 됐냐? 제일 처음에 시작은 이렇게 시작된 거야. 아, 중국 사람들이 우리가 썼던 밝다라는 이 글자를 이렇게 읽는구나. 그래서 이것과 비슷하게 우린 적은 거야. 음을 정한 거야. 아예 우리가 새롭게 음을 정한 건 아니거든. 중국인이 발음하는 그 소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과 비슷하게 우리가 편하게 정한 거야. TN이라고 읽더란 말이지. 그렇지? 이것과 가장 가깝게 음을 정한 거야. 가깝게. 왜냐면 나중에 얘가 국외음화가 일어나면 치가 되거든. 치엔을 줄여서 나중에 천 이렇게 쓰거든. 이게 나중에 천이 된다. 시간이 지나면 자꾸 이렇게 자꾸 바뀌거든.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조금 불편한 이유가, 한자에 해당하는 소리들은 최대한 중국어 발음에 가깝게 표기하려는 시도들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우리한테 조금 이상한 말처럼 보이는 거야. 됐지? 제목까지 이제 문제가 없어. 끝났고. 요까지 한번 적어. 요까지 한번 적고 쌤이 지우고 또 할 거니까.